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독일의 시계 회사 진이 만들었던 8년구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멋진 시계입니다. 1990년대에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단종된 시계인데요. 러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의 형태는 호이어의 980004 같은 1980년대의 다이버 시계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제럴드 젠타의 디자인도 보입니다. 39mm의 아담한 케이스 사이즈와 9.5mm의 얇은 두께도 매력적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계가 당대에 유행한 다른 모든 시계들과 구분되는 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이른바 플로팅 인덱스 덕분입니다. 진 8년구의 인덱스는 다이얼에 붙어있지도 않고 유리의 안쪽에 색칠이 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분침과 초침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덱스가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묘한 효과를 연출을 합니다. 예전에 진이 만들었던 독특하고 예쁜 다이버 시계가 있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서 8년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다이버 시계와는 다른 분위기를 가진 이 시계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계 자체가 흔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계의 중고 매물은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이 8년구를 다시 내주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8년구의 오마주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바람에 응답을 한 시계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스피나커의 보트거라는 300개 한정판 모델입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42mm에 두께가 13mm로 원조보다는 커지고 묵직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8년구의 상징과도 같은 플로팅 인덱스만큼은 아주 멋지게 재현을 했습니다. 한정판으로 기획된 시계라 그런지 베젤이나 시계유리, 용두 같은 데서 기존의 스피나커 시계보다 많이 신경 쓴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요. 무브먼트도 미오타 9015로 8200번대 시리즈나 세이코의 NH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걸로 평가되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피나커는 보통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의 아주 착한 가격의 시계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평소 가격의 두세 배에 달하는 이 70만원에 육박하는 시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피나커가 보트거에 책정한 가격은 650불인데요. 장바구니에서 저희 채널 쿠폰 생활20을 활용하시면 20% 할인이 되고 저희 채널에 커미션도 발생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한국에서 부과될 관부가세 18.8%를 합쳐서 총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그때의 환율에 따라서 70만원에 살짝 못 미치거나 살짝 넘거나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트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계는 물 위에서 몰 수 있는 1인승 이동장치인 아쿠아 스쿠터를 발명한 동독 출신의 화학공학자 베른트 보트거라는 인물에게 헌정된 시계입니다. 보트거는 자기가 태어난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오랫동안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결국 1968년에 자기가 직접 발명한 아쿠아 스쿠터를 타고 발티케를 건너서 덴마크로 도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가 발명한 아쿠아 스쿠터는 보트거의 탈출 스토리와 함께 아주 유명해져서 서독과 미국 등에서 상용화가 됐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나커는 보트거의 케이스백에다가 아쿠아 스쿠터의 모습을 새겨놓고 그의 발명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세 가지 다른 색상으로 나오는데 진의 8년구랑 색상까지 비슷한 시계도 있습니다만 제가 살펴볼 건 스톤 그레이 색상입니다. 우선 보트거의 케이스질은 42mm입니다. 케이스와 메탈줄이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러그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지만은 케이스에서 튀어나온 가운데 링크 끝에서 끝까지를 재면은 49.5mm의 길이가 나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생김새의 시계라면은 러그 투 러그가 한 47에서 48mm 정도 되는 체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러그 투 러그가 길지는 않은데 메탈줄의 첫 번째 링크가 움직이질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서 손목이 아주 가는 분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방수 성능에 비해서 딱히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12.9mm입니다. 제 17.8cm 손목 둘레에 맞게 메탈줄 길이를 조정했을 때 무게는 메탈줄을 포함해서 187.5g이 나옵니다. 이게 묵직하죠? 케이스와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의 메탈줄은 26mm로 시작해서 20mm로 꽤 급격하게 너비가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다시 22mm로 커집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러그가 없는 듯한 디자인 때문에 가는 손목에도 크게 넘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다이버 시계보다 얇고 작았던 원작과 달리 요즘 다이버 시계처럼 두껍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17.8cm 손목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더 굵은 손목에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스의 피니시는 브러쉬 위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수평 방향의 브러쉬를 적용했습니다. 단 베젤의 가장자리와 케이스의 모서리에는 살짝 경사를 넣고 폴리시 라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젤과 케이스의 윤곽을 좀 더 도드러지게 한 게 좋습니다.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메탈 줄에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고운 브러쉬를 골고루 적용했습니다. 피니시는 놀랄 만큼 뛰어난 건 아니지만 또 트집을 잡을 만한 곳도 그리 없는 편입니다. 4시 방향에 위치한 용두는 손등을 치지 않고 착용감을 방해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크라운 가드의 높이의 절반가량이 묻혀 있고요. 용두 지름은 6.5mm에 높이는 3.5mm 정도가 됩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새겨져 있고 정면에는 N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이 이니셜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베젤의 엣지는 듬성듬성 홈이 파져 있는 커다란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베젤이 두껍지 않아서 잡을 데가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튀어나온 부분에 요철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잘 잡힙니다. 업계의 규범과도 같은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을 채택하고 있고요. 클릭감이 너무 묵직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게 아주 잘 나온 걸로 보입니다. 베젤은 무게중심이 낮아서 상하 유격은 전혀 없습니다. 맥플레이는 거의 없긴 한데 살짝 있기는 있고요. 이 정도면은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선 준수한 베젤로 보입니다. 베젤의 정면에는 인서트를 따로 두지 않고 브러쉬된 스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분 단위마다 마커를 음각으로 새기고 검은색 페인트를 채워놨습니다. 초반 20분에는 세부 눈금이 들어가 있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받은 판본에는 15분 눈금이 살짝 페인트가 삐져나오는 마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마감 실수가 없었는데 여기만 그러네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는 베젤보다 살짝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 스피나커의 중저가 모델들이 무반사 처리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트거의 무반사 처리 강도는 아주 준수하고 선명합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이얼이겠죠. 그 중에서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인덱스를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텐데요. 가장자리가 폴리시된 야광 인덱스를 사용을 했고 이 인덱스들은 일반적인 시계처럼 바닥에 붙어 있지도 않고 또 원조처럼 유리 밑에 색칠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피나커는 좀 더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챕터링과 같이 연결된 프레임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챕터링도 그냥 평면이 아니라 흰색으로 눈금이 인쇄된 부분은 솟아오르게 만들고 바닥의 다이얼과 만나는 부분은 경사면을 활용해서 좀 더 입체감이 부각되도록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이얼이 굉장히 깊고 입체감이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광택이 없는 매트한 그레이 다이얼에 다이버식에다운 큼직한 시분침을 배치를 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펜슬 핸즈랑 메르세데스 핸즈를 섞은 듯한 느낌인데요. 시분 초침에는 전부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의 시분침은 좀 작고 아담한 편인데 스피나커판의 시분침은 좀 더 굵어지고 두꺼워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독성은 더 좋아진 셈이지만은 원조의 우아한 느낌이 사라져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날짜창은 테두리가 잘 둘러진 채로 3시 방향에 있고요. 색상이 지나치게 튀지 않게 날짜 디스크에도 흑백 반전을 시켰습니다. 프린트도 난잡하지 않게 최소화를 시켜서 12시 인덱스 아래에 폴리시된 스피나커의 사명이 붙어 있고 6시 인덱스 위에는 오토매틱이라는 흰색의 문구와 방수 성능과 관련된 빨간색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나커가 평소에 쓰던 날렵한 로고 대신에 많이 단정해진 일반적인 폰트를 쓴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시계는 시계 팬들한테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불을 꺼보면은 최소한 초반 밝기만은 꽤 그럴듯한 야광이 나옵니다.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요. 스피나커의 야광이 지속력이 썩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번 시계는 다른 스피나커 시계들보다는 살짝 낮기는 하지만은 야광 도료를 그리 풍족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초반 밝기에 비해서 조금은 빨리 사그라드는 야광입니다. 이 시계를 구동하는 엔진은 미오타의 9015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간당 진동수 28,800회의 고진동 무브먼트이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이상입니다. 1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인데 보통은 10초 내외의 오차가 나옵니다. 퍼포먼스는 스위스의 범용 무브먼트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단방향 로터라서 시계에 큰 힘이 가해졌을 때 진동과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두는 기존의 스피나커 시계에 비해서 기분 좋게 개선이 됐습니다. 용두 나사에 윤활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용두가 풀리고 처음 용두가 풀린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용두를 반쯤 뽑으면 날짜 디스크도 움직일 수 있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춘 다음엔 용두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시계의 뒷면에는 6개의 나사로 고정이 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다가 보트거가 발명한 아쿠아 스쿠터를 새겨놨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좀 케이스백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계를 느슨하게 차시는 분들은 착용감을 방해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장착된 시계줄은 한국 시계 팬들이 좋아하는 묵직하고 꽉 짜인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입니다. 메탈줄 조각을 넣고 빼는 건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드오버랑 이중 잠금 방식의 클래스프에다가는 쉽게 여닫을 수 있는 푸시 버튼도 달아줬고요. 역시 실체감이 있는 두툼한 밀드 클래스프를 갖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구멍은 3개가 달려 있어서 줄 길이를 조정하는 것도 제법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걸 다이버스 익스텐션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다이버 시계치고는 드물게 시계줄을 잠수복에 찰 때 필요한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다이버스 익스텐션이 달려 있습니다. 아쉽다면은 메탈줄이 짜임새가 좋은 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유연성이 너무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좀 무겁고 큰 시계줄이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시계줄 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총평입니다. 스피나커의 보트건은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제럴드 젠타풍의 스포츠 시계와 말로만 듣던 플로팅 인덱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밌는 시계입니다. 스피나커 시계치고는 다소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스타일과 컨셉에 비해서 만듦새에 비해서는 그리 비싸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디자인은 많은 부분 진 8년구를 참고했지만은 사이즈 면에서는 젠타 스타일을 취하고 있는 좀 더 현대적인 큰 시계들을 많이 참고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진에 가깝게 아담하고 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스피나커의 보트거 한정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